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박스권에서 아파트 가격대가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다 다양합니다. 민간 분양 시장도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꽤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모집 공고는 파주 운정 3지구, 대단지, 그리고 GTX 역세권, 학세권, 마지막으로 1타 브랜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부터 설명하자면 파주 운정 3지구 A19블럭 운정자이 시그니처입니다. 브랜드부터 말씀드리면 GS의 자이. 자이는 1타 브랜드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라는 점 이외에도 파주 운정 3지구 같이 어떤 신도시 대규모 특지지구에는 흔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기존 운정 3지구 민간 분양 브랜드들을 청약됐던 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자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많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주로 많기는 합니다. 자이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는 거는 좀 그래서 검색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는 흔한 브랜드이지만 신도시에서는 일단 브랜드빨 세울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988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0세대를 기준으로 대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지 이거에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988세대면 대단지라고 봐도 됩니다. 불인이 여러분도 청약이나 아파트 매수 같은 거 이런 거 잘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른들이 기왕 할 거 대단지 아파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은 중형급 단지들도 커뮤니티 시설 잘 되어 있고 관리비가 대단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단지가 어떤 매도할 때 나중에 팔 때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살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입지 환경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의 핵심은 바로 GTX입니다. GTX A 노선이 GTX 중에 가장 빠르게 개통이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통식이. 만약에 GTX가 없다면 파주의 운명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GTX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말들이 많습니다. 주로 GTX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GTX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상안을 보면 10km 기본 요금이 1250원, 별도 운임 1600원, 거기에 5km당 250원 이렇게 추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간다면 4350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 운정역이라면 조금 더 머니까 아무튼 왕복 10,000원 내외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환승하고 어쩌고 한다고 가정해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30분 안에 서울의 강남권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대략 한 26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도 변두리에 살게 되면 강남 출퇴근길이 이거 만만치 않은 점, 편도 1시간 이거 감안해야 되는 점, 이런 거 생각해 보고 가성비 높은 아파트를 청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주 운정의 알짜 아파트를 가르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GTX 역이 도보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여기 사람마다 걸음걸이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몇 분 걸린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도보 10분 걸립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상 댓글로 무슨 10분이야 20분이야 이런 사람 꼭 나타납니다. 만약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면 구독자님들도 눈치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청약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로 나쁘게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청약 안 하게 만들고 경쟁률 낮추려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다고 청약할 사람들이 안 할 것도 아닌데 참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학세권입니다. 바로 단지 옆에 초, 중, 고등학교에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 계획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긴 하고 일정이 늦춰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강남이라 그래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지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는 강남의 개포동에 있는 개원 2초등학교가 현재 공정률이 3%밖에 안 돼서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정상적인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런 일이 뭐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딱딱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맞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스스로 손해되는 겁니다. 어쨌든 학세권임에는 또 틀림없습니다. 간혹 이 학교 얘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물어봤더니 어쩌다 저쩌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델하우스 가서 물어봐 봐야 그분들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에서 상담 교육용 자료라는 걸 배포합니다. 그냥 이거 보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다 잘 될 거야, 나와 내 가족은 행복할 거야 라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겁니다. GTX역 주변에 주상복합이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분양가가 여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6억 중반 뭐 이 정도에서 7억 정도까지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까지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각자 스스로가 판단해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구성 평형을 보면 여기는 가장 작은 평형이 74제곱미터이고 134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구성도 한번 보면 남향으로 배치된 곳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만 봐도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보다가 보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지만 어쨌든 길을 건너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합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통은 조합원들이 로열등, 로열층 그리고 인기 타입의 구조를 싹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층이나 비선호 타입 뭐 일명 쭉정이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내 운에 따라서 로열층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평면도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74A 타입 모두 903동, 910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남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조망, 그러니까 일명 뻥뷰는 아닙니다. 평면 구조는 4베이 반상형이고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알파룸이 또 있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이 남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알파룸은 당연히 북향이 되겠습니다. 판상형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방과 거실에 맞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채광, 일조권 그리고 환기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코니는 안방에 있기 때문에 실외기도 이쪽에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길게 빠졌고 도면상 보면 기역자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어서 관리에도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인데 알파룸 공간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주방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따로 있어서 전체적인 수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딱히 뭐라고 할 게 없는 아주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84B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84A 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좀 전에 보여드린 74A 타입을 그대로 쭉 늘려놓은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단 84A는 동의 위치가 74A보다는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시원한 조망, 뻥뷰가 가능하겠습니다. 84B 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안방과 거실이 남동향이라면 침실과 알파룸은 모두 북동향이 됩니다. 작은 방들은 일조권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반적으로 타워형 구조에서는 84제곱미터라고 해도
알파룸을 잘 못 뽑는데 여기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방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안방에서 쫓겨나고 또 작은 방에는 애들이 자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고 이럴 때 알파룸이 있으면 거기에 라꾸라꾸 침대 하나 깔아놓고 드레스룸이 A타입보다 커 보이진 않습니다. 타워형은 대부분 안방의 드레스룸이 판상형보다 작고 창문이 없습니다.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알파룸에 따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외 남자들 명품 시계랑 넥타이 쫙 이렇게 깔아놓고 오늘은 무슨 시계를 찰까 이렇게 고르다가 슈트발 멋지게 세우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 실제는 없습니다. 다 와이프 명품백 보관함이 될 확률이 99.9%입니다. 이 밖에도 84D 타입, 84T 이런 거는 5개 공간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 디테일하게 다 공부를 안 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해서 아예 패스하겠습니다. 요즘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다 변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정작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비싼 집이라고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나쁜 집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금의 자금 상황, 또 미래 소득을 잘 판단해서 구독자님들은 나한테 딱 맞는 집을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